자, 이번 시간에는 애플 앱스토어 등록을 하기 위한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드로이드하고 달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튠스 커넥트, 그 다음에 디벨로퍼 애플닷컴, 그 다음에 엑스코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사용돼야 되는 부분이 다르고요. 그동안 처음 iOS 등장하고 지금까지 이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해 왔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또 조만간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APK 파일을 서명을 해서 작성한 다음에 구글 개발자 콘솔에서 앱 등록하고 APK 파일 등록하고 그런 과정들을 간단하게 거치면 어렵지 않게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앱을 등록해 줄 수가 있지만 우선 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발자 계정을 가지고 1년에 10만 원 정도 하는 개발자 프로그램을 이제 매년 구입을 해서 관리를 해 주어야지만 단말기에서 개발한 앱을 테스트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애플 앱스토어에 직접 등록할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애플 개발자 사이트에서 애플 개발자 계정을 하나 만들고 그 애플 개발자 계정에 대해서 이제 지불까지 완료를 하셔야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그 전까지는 에뮬레이터에서만 테스트가 가능하지만 그렇게 이제 애플 개발자 프로그램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실제 단말에서 개발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고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는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앱을 등록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애플 개발자 사이트 디벨로퍼 애플닷컴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같은 경우 이제 개발자 프로그램으로 결제를 한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을 때 화면이고요. 지금 보시면 Certificate, 그 다음에 Identifier, Device, Provisioning Profiles,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개발을 하는데 사용하는 그러한 이제 인증서들 만드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앱을 만들기 위해서 iOS 앱이라든가 여러 가지 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앱 아이디를 여기서 생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부 테스트에서 사용할 개발이나 내부 테스트에 사용할 디바이스들을 여기다 등록을 하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이제 각각의 앱 아이디별로 프로비저닝 파일이라고 해서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개발자용, 애드혹, 내부 배포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디스트리뷰션, 애플 앱스토어 등록용으로 각각의 개발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개발자 사이트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에 관련된 사항들을 모두 등록한 상태에서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고요.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우리가 개발할 때 필요한 것은 이 프로비저닝 프로파일 중에 디벨롭먼트하고 애드옥 버전입니다. 이것들은 개발할 때 이제 디벨롭먼트는 실제 단말기에 앱을 실행시키면서 테스트할 때, 그 다음에 애드옥 버전은 개발자 이외에 다른 내부 팀들한테 앱을 배포하고자 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배포판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마지막으로 이 디스트리뷰션 인증서 프로비저닝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앱을 컴파일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개발자 사이트에서는 인증서라든가 앱 아이디, 그다음에 테스트하는 디바이스, 프로비저닝 프로파일들을 관리하는 용도로 쓰고요. 그 다음에 아이튠스 커넥트는 이와 달리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 등록하고자 하는 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일종의 포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로 보면 개발자 콘솔이라고 할 수 있고요.
현재는 iOS용, tvOS용 이렇게 각각 앱을 처음 만들 때 각각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한번 테스트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 한국어 선택해 주고요. 네, 번들 아이디 이거는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제 테스트 번들 아이디를 하나 선택해 주고요. 그 다음에 SKU라고 해서 그러니까 유니크한 아이디, 즉 앱에 대한 유니크한 아이디를 이제 하나 지정을 해줍니다. 이거는 임의로 지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앱을 하나 아이튠스 커넥트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테스트라는 이름이 기존에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앱을 하나 만들어 줬고요. 자, 이 앱은 앱스토어 기본 정보를 갖고 있고요. 그 앱스토어 기본 정보에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정보를 입력해 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현재 그 앱에 대한 이제 기본 정보죠. 방금 제가 생성한 정보죠. 그 다음에 가격, 자, 뭐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도 선택을 해줄 수가 있는데요. 뭐 프리로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앱 정보와 그 다음에 가격 정책,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앱을 하나 등록하겠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현재는 iOS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iOS는 더 이상 만들 수 없는 상태가 됐죠. 자, 피처로 들어가 보시면 뭐 인앱과 관련된 항목, 게임 센터하고 관련된 부분, 인크립션, 뭐 프로모션 코드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테스트 플라이트를 연동해서 내부 배포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해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테스트 1, 2, 3, 4, 5, 6, 7, 8, 9, 0이라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저희가 만들었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앱을 만들어서, 자, 이제 1.0 버전에 대한 상세 정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각각의 그 앱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는데, 아이폰 버전의 5.5인치 디스플레이 버전에 대한 스크린샷 최대 5개까지 저장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해상도 4.7인치, 4인치, 3.5인치, 그래서 이러한 그 스크린샷도 그 해상도별로 정확하게 넣어주지 않으면 나중에 앱스토어에서 리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각 해상도별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앱에 대한 상세 정보 부분, 그 다음에 앱에 대한 주요 키워드, 그 다음에 뭐 기타 iMessage라든가 애플워치 연동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상세 부분이 있겠고요. 자, 이 빌드 부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엑스코드 또는 어플리케이션 로더, 지금은 어플리케이션 로더는 거의 안 쓰고요. 엑스코드를 쓰고 있는데, 엑스코드에서 자, 여기 보시면 엑스코드 같은 경우 이제 아카이브, 어떤 프로젝트에 대해서 최종 제품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런이나 테스트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빌드가 아니고, 여기 보시면 아카이브라고 해서 이제 애독 버전을 만들거나 또는 앱스토어 배포용 버전을 만들 때 이 옵션을 해서 이제 그 최종 버전 뭐뭐.ipa 파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만들어진 파일을 그 앱스토어에 이제 해당 앱 아이디에 해당되는 이 프로젝트하고 연결해서 등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코드에서 정상적으로 그 아카이빙을 하고, 그 다음에
앱스토어의 디스트리뷰트를 선택해서 업로드가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 여기에 해당 그 파일에 정보가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올릴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앱스토어에 등록할 버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서밋을 해서 그 앱스토어에 정상적으로 신청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게 이제 그 아이튠스 커넥트나 또는 디벨로퍼 애플닷컴이나 이런 데에서만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엑스코드하고 완전히 연동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앱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1024인 1024 사이즈의 라운드가 되지 않은 그 이미지 파일, 아이콘 이미지 파일을 올리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아까 이 스크린샷을 올릴 때도 그렇지만 각각의 디스플레이 해당하는 그 해상도에 맞게 다 이미지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요. 역시 이 앱 아이콘도 역시 1024, 1024인 png 파일 같은 것으로 정확하게 작성을 하신 것을 드래그해서 등록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 개발하고 관련된 개발사 정보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만약에 이 앱이 로그인을 해야 되는 앱이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여기 데모 어카운트에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명시해주고 간단한 그 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렇지 않으면 역시 리젝이 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로그인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앱이다. 그리고 데모 어카운트 같은 게 필요 없다. 그걸로 그냥 실행시키면 전체를 다 테스트 해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 꺼버리시면 돼요. 여기 켜주면 이제 뭔가 로그인을 해서 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반드시 이 앱스토어 등록하는 담당자가 직접 해볼 수 있도록 그 데모 계정을 제공해야 한다. 요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이제 수동으로 그러니까 승인을 받더라도 수동으로 그 서비스 오픈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자동으로 하더라도 날짜를 정해놓고 할 것인지 옵션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앱에 대한 모든 정보들을 기재를 정확하게 해야지만 앱스토어에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앱스토어에 등록을 다 한 다음에 이제 등록됐다고 해서 또 끝이 아니죠. 이것을 이제 애플 쪽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 승인이 끝나면 이제 애플 앱스토어에서 우리가 해당 앱을 확인하고 서비스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최초에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뭐 빠르면 3, 4일이면 될 수도 있지만 보통 한 5일 정도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애플 앱스토어의 정책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가 뭐 원하는 대로 이 원하는 일정에 제대로 서비스가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그 앱 개발사나 게임 개발사들을 보면 애플용과 안드로이드용과 같이 만드는데 이제 iOS용 같은 경우에는 미리 등록을 해서 이제 원하는 시기 전에 그 승인이 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버전은 어차피 완성하고 업로드를 하면 몇 시간 이내에 배포가 되기 때문에 항상 아이폰 버전을 먼저 작업을 완료해서 충분히 테스트하고 내부 검증을 거친 다음에 서비스 오픈을 준비하는 게 순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변수가 있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앱 등록 시에 리젝이 날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다 등록이 됐는데 그 기존에 등록된 앱에 대한 업그레이드 버전인데도 뭐 어떤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그 리젝이 날 수가 있는데 그 리젝이 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감안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앱스토어에 등록하는 것을 신경 쓰셔야 된다라는 것에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간략하게 애플 앱스토어에 앱이 등록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